오늘도 간단한 특강 형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는 뭐냐면,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추세 매매에 대해서, 추세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좀 특강을 진행했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간단한 차트 패턴, 지난번에 했던 게 바로 이제 N자형 패턴, 역N자형 패턴. 자,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서, 뭐 저점이 먼저 높아지고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점이 낮아지고 직전 저점을 돌파를 한다든지, 이런 이 패턴이 중요하고, 이 패턴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뭘 잡는 거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시세 초입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놓치면은 사실 그 종목을 버리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 그렇게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특강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추세 매매의 기초 중에서 바로 이제 이 컨버전스를 활용한 이 맥점을 잡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함투사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초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신고가 눌림목 지표와 매뉴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컨버전스가 뭐의 약자냐면 여러분들 그 MACD라는 지표 들어보셨죠? MACD. 저도 이제 추세선 활용을 할 때 많이 쓰고 있고 MACD라고도 하죠, 줄임말로.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의 줄임말이냐면은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Moving Average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제 Convergence가 지금 우리가 배울 이 컨버전스고요. 그리고 다이버전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컨버전스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사전적 정의를 제가 갖고 와봤거든요. 자, 뭐 같이 좀 볼 건데, 컨버전스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로 사용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가격의 수렴의 목적으로 일단 쓰고요. 이 트레이딩 관련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표의 수렴인데, 자, 오늘 우리가 볼 게 이제 바로 두 번째. 일단 첫 번째, 가격의 수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의미에서 이 컨버전스는 이 선물 가격과 기초 자산, 주식이라든지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의 이제 현물 가격이 만기일에 가까워지면서 점차적으로 일치하는 현상. 이게 바로 이제 수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스닥 시가 베팅할 때도 이 미장이 오픈하기 전에 이 선물가와 현물가를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미장이 오픈할 때 같이 합쳐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수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선물이 예를 들어서 뭐 6월 만기, 9월 만기, 12월 만기 이런 식으로 만기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런 만기가 정해진 상품들도 결국에는 이 만기 날에는 현재 현물 가격과 똑같아진다. 그래서 이 현물과 선물 가격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기초 용어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매매가 이제 스프레드 차익 매매라고 하죠. 이걸 이제 일반 개인들은 이제 접근하기가 좀 힘들고 기관 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지표의 수렴이라, 이 기술적 분석에서 사용들의 의미로서 서로 다른 기술적 지표들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컨버전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와 맥디가 같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혹은 RSI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럴 때 이제 컨버전스라고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가가 항상 지표와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이 주가도 같이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지금 이 이동평균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이동평균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위에서 이 주가 가격의 차트 있죠? 이 차트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주가와 맥디 그리고 RSI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지표가 수렴을 한다. 그리고 이제 가격도 이제 같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RSI도 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움직인다면 이 모든 이 기술적 지표가 다 상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투자자들한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매수세도 들어오고, 이게 이제 오늘 배울 지표의 수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표의 수렴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자, 이 가격과 이평선의 수렴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주가가 이제 이평선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수렴이 발생을 한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그림으로 주가 이동평균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이런 식으로 N자형 상승을 보이고 있으면 이동평균선이 같이 따라 올라갈 때 주가도 같이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이 구간이 바로 이제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가 상승하고 동시에 이평선도 상승하는 경우 추세가 지속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평선이 올라가는데 중간에 떨어지는, 그럴 때는 이제 추세가 갈 길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맥디와 주가의 수렴. 자, 맥디 지표와 주가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도 수렴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RSI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할 때 이제 RSI도 같이 상승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수렴 현상이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지금 이동평균선을 두 개를 깔아놨어요. 자, 이 31선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일종의 단기 추세선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0일선. 그래서 3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하락을 하거나 30일 이평선이 상승을 할 때 보통 이제 단기 추세가 꺾이거나 추세 변곡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두 개가 지금 똑같이 이평선이에요. 근데 이 노란 색깔이 뭐냐면 이 노란 색깔이 이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지수 이동평균선이고요. 그다음 파란 색깔이 심플 무빙 에버리지 단순 이동평균선.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수 이평이 단순 이평보다 더 빠르고 예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단순 이평선보다는 EMA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31선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게 지금 똑같은 31선입니다. 똑같은 31선인데 EMA가 먼저 반응을 하죠.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EMA가 빠르게 각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지금 두 개가 다 동시에 데드크로스가 되잖아요. 그 말은 이제 진짜 본격적인 추세가 하락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연속으로 나올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뭐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구간이 바로 이제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이제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모든 이동평균선이 지금 다 하락인데 여기서 올라가는 추세를 잡으면 안 되겠죠? 물론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이런 단기 상승 파동에 들어가서 매수로 수익 내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진짜 찐 고수들 아니면은 손절을 정말 타이트하게 해서 자기 자본 대비 시드를 정말 철저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은 역수의 매매를 해도 돼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이런 데서 이제 애매하게 고점에서 들어갔다가 한 번에 이제 떨어질 때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추세 매매 이제 일치가 되는 걸 중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간단한 거는 이평선도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급락이 나오죠. 그리고 급락이 나오는 우리는 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시세 초입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게 시세 초입에서 가장 기본은 캔들이다. 그래서 캔들이 이렇게 음봉 3개가 연속으로 나오는 시세 초입 그죠? 아니면 이런 거 음봉 연속으로 3개 나오는 시세 초입 그러니까 이런 데만 잘 들어가도 완전히 여러분들이 뭐 고가에서 뭐 머리에서 팔아서 뭐 발에서 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팔아서 한 무릎 정도까지 팔 정도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초보자들도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요 언저리에만 들어가더라도 급락이 나오는 첫 번째 시세 초입을 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만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거를 설명드려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이 음봉 3개가 나오고 나서요. 여기서는 이제 시세가 어떻게 됐어요? 점차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추세가 반등이 나왔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노란 색깔 선 있죠? 노란 색깔 선이 이 위로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뭘 뜻하냐면은 이제 추세에 뭘 잃었구나. 추세의 동력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내가 요 캔들 3개 보고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로 들어갔다면 여기서 조금 이제 주춤거리다가 뭐 노란 색깔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단기 추세가 위로 꺾였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 하셔야 돼요? 진입했던 거를 빠르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이거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그죠? 진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위에 이평선이 넘어갈 때 손절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이평선도 여러분들이 쓸 때 그냥 단순히 이평선의 추세 목적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이제 들어갔을 때 자 일단 요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시죠. 이 자리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손절은 얼마죠? 그리고 익절에 대한 기대값은 얼마죠? 그러니까 보통은 한 2대1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추세 매매의 가장 기본은 1.5대1이나 2대1로 생각을 해요. 당연히 1이 뭐가 되겠죠? 1이 손절이고요. 그리고 1.5랑 2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수익에 대한 기대값이 손절에 대한 기대값보다 커야지 우리가 매매하면서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자리에서 들어갔다면 이 위에부터 이동평균선의 직전 고점 여기까지가 대략 손절에 대한 기대값을 A라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수익에 대한 기대값은 적어도 얼마 정도 나와야 돼요? 2배는 나와야 되겠죠. 혹은 1.5배는 나와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들어갈 때 이 직전 고점까지를 A라고 한다면 2배 정도는 수익의 기대값이 있어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이동평균선과 가격이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뭐가 된다? 컨버전스라고 하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는 떨어질 때 떨어졌다 올라갈 때 요만큼밖에 안 올라갔죠. 자, 올라갈 때 반등폭을 한번 잘 보세요. 반등폭. 자, 반등폭이 요게 한 A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두 번째 반등할 때는 A보다 더 크죠. 대략 한 1.5A라고 보는 거. 조금 더 커요, 반등폭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매도 거래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마지막에 반등폭 있죠. 저가부터 고가까지. 대략 반등폭을 한 50이라고 치면은 이 저가부터 고가까지의 반등폭이 뛰어넘는 이런 상승세가 나온다면은 추세가 이제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 보통 이 반등폭의 힘이 점점 세지면서 나중에 직전의 반등폭을 뛰어넘을 때 그때 보통 추세가 바뀐다. 어쨌든 개념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맥디가 상승할 때 주가도 상승하고 맥디가 하락할 때 주가도 하락한다.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이버전스의 형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이제 컨버전스에 대한 개념이 되는 컨버전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제 같이 움직이는 이 컨버전스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지금 맥디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맥디 오실렛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도 같이 올라가고요. 여기도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갈 때 있죠. 이렇게. 이 정도 올라갔는데 이 오실레이터는 어떻게 됐어요? 오실레이터는 반대로 떨어졌죠.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괴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 뭐냐? 두 개의 차이점은 이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은 방향으로 가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냐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뭔가 동력의 힘이 끊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력의 힘이 끊겼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꺾일 수 있다. 근데 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추세가 바뀌는 건 절대로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점점 이 반등폭. 자, 지금 이거는 아까 직전에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이런 지금 매도에서 매수로 추세가 바뀔 때는 이 반등폭의 힘이 점점 뭐 하는 걸 봤어요? 점점 세지는 걸 봤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게 무조건 고점이 낮아지고 나서 직전점을 뚫어야 추세가 바뀐다라고 설명드렸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거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자, 뭘 보는 거예요? 조정폭이 점점 뭐 하고 있죠? 조정폭이 처음에는 1만큼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2만큼 떨어졌고 세 번째는 한 4에서 5만큼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점점 조정폭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 연속으로 그런다면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 트레이더들은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그 다음에 이렇게 보거든요. 자, 이걸 제가 엘리어트 파동 관점으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보통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그냥 딱 굳이 파동에 카운팅을 한다 이것보다는 그냥 대략적으로 조정을 두 번 이상 주면은 추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근데 조정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첫 번째는 이만큼 조정을 줬는데 두 번째는 이만큼밖에 조정 안 줬어요. 그럼 이거는 다시 올라갈 때 추세가 더 크고 더 세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더 가팔라지면. 이해되셨죠? 근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정폭이 이 정도예요. 두 번째 조정폭이 이 정도다. 그럼 첫 번째 조정폭보다 두 번째 조정폭이 더 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세 번째 조정폭이 더 크다면 보통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복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자, 맥디 상승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맥디 하락이 주가 하락이 같이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게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움직일 때는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바로 이제 이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이 컨버전스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동평균선이 하락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 여기도 급락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구간만 우리가 시세 초입에 들어갈 수 있다면 수익을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평선이 또 상승으로 바뀌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 이런 자리에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컨버전스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지표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발산이라고 하며, 이는 추세의 약화나 반전 가능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설명드렸던 건 똑같습니다. 자, 조정폭이 이 정도였는데 그 두 번째 조정폭이 더 크죠. 그러니까 전절을 뚫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뭔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힘도 뭔가 약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바닥에서도 지금 처음에 떨어질 때는 요만큼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 두 번째 떨어질 때는 이만큼 떨어졌어요. 세 번째 떨어질 때는 이만큼 떨어졌죠. 그러니까 점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낙폭의 각도가 점점 얕아지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처음에 한두 번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조정 줄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한 주파동이 세 번 정도 이상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추세가 약해지는 게 확인이 된다면 거의 보통 대부분 추세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그림이 지금 설명드렸던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지금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리는 요 그림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 주파동이 몇 번 나왔죠? 한 번. 그 다음에 자,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5파의 깊이가 더 깊었으면은 추세는
이렇게 바뀌지가 않을 겁니다. 아니면은 애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파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나오는 3파가 한 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파보다 더 길거나 더 각도가 가팔랐다면은 이렇게 절대 조정이 안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더 크게 떨어지죠. 추가적으로 뭐 5파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첫 번째 하나 파동이 A라고 한다면 두 번째 파동은 A가 아니죠. 한 3분의 2 A 정도가 되겠죠. 나온 거 보니까 각도도 그렇고 떨어진 이 낙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세가 이제 바뀌는 단기 추세가 바뀌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뭐 거래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향후 추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이버전스까지 같이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뭐라 써놨냐면은 여기 이 초보자들은 이제 뭐라고 제가 적어놨죠? 컨버전스를 활용한 매매법을 익히는 게 보다 수월하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매매법을 먼저 확실하게 익히고 요걸로써 수익이 나게 되면은 그때 나중에 다이버전스를 활용해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초보자분들은 이 다이버전스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컨버전스를 배우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뭔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자, 컨버전스보다는 다이버전스가 추세가 더 뭔가 극적이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극적인 걸 좋아하죠. 항상 추세가 반전되는 걸 좋아하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역전극이라든지 그죠? 뭔가 지고 있다가 이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특성은 다 똑같고 심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매매할 때는 항상 추세가 반대로 떨어질 거 그 반대로 올라갈 걸만 생각하나.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추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어떤 것들은 일주일 내내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조금 숨을 죽여가면서 뭐 한 달 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진짜 한 2, 3일 만에 이제까지 한 달 올렸던 걸 다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추세는 한 번 시작되면 어디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초보자분들이 특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 잔잔바리로 이렇게 쌍봉 나왔다 혹은 바닥에서 이중바닥 쌍바닥 나왔다 그래서 추세의 반전을 잡을 것이 아니라 추세가 한번 나올 때 이런 시세 초입의 눌림목 이런 거를 잡으시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단순하게 추세 반전을 예민하게 잡았다가는 크게 돈을 날립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컨버전스를 활용한 매매법을 익히는 게 보다 수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기법을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컨버전스 매매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트레이딩 랩이라고 하는데 가끔 이제 참고를 해요. 근데 여기서 저도 이제 영상을 보다가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지표가 동시에 상승을 말할 때, 그 모든 지표가 동시에 하락을 말할 때, 그 조정 국면을 우리가 들어가서 시세 초입을 먹을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방법이랑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방법을 요 지표를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좀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 기법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수치가 13, 21, 34, 5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지표 추가하는 거를. 그러니까 저도 이미 추가를 좀 해놨었는데 자 여기서 지표를 어떻게 추가를 하냐. 자 일단 지표에서 뭘 검색하냐면 첫 번째로 트렌드 미터라고 검색합니다. 트렌드 미터. 자 그러면 요거를 검색하시면 밑에 자, EMA 트렌드 미터라고 나와 있죠. 라이카 1452개 사람이 만든 지표를 하나 추가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클릭하셔서 설정 들어가서 인풋을 아까처럼 바꿔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 써놨냐면은 14, 21, 34, 55. 그 다음 모습에서 세이프, 이거를 없애주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지표 세팅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자, 스토캐스틱, 모멘텀, 인덱스라 검색하시면 여기 자, 라이카 4823개, 오서가 SJSUR로 시작하는 요산에 맞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지금 이게 스토캐스틱이 지금 회색으로 되게 잘 안 보이잖아요. 조금 두껍게 자 불투명성을 이렇게 해주시고 두께는 한 2단계 정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표가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자, 요 밑에 요게 추세예요. 추세인데 자, 요 세 개가 일치가 되면 요 세 개가 동시에 초록색으로 일치가 되면은 이게 매수 추세의 시작이다. 중간에 빨간색이 하나로 나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세 개가 다 동시에 초록색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매수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것들. 중간에 뭔가 초록색이나 빨간색 섞여 있는 경우에는 박스권이죠. 박스권.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구간이면 이렇게 다 빨간색이거나 다 초록색이거나 이런 구간에서만 매매를 한다. 그 다음에 이 스토캐스틱 이거는 이제 RSI랑 좀 비슷합니다. 40과 마이너스 40인데 이 40 위로 올라가면은 과매수 그리고 마이너스 40 밑으로 떨어지면은 과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게 뭘 설명드렸냐면 시세 초입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제가 한 3번, 4번 강조를 했죠.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그림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처음에 고점이 낮아지고
이렇게 가다가 자 고점이 두 번 더 낮아지고 직전 저점을 뚫을 때 여기 보시죠. 고점이 낮아진 거 보이시죠? 직전 저점을 딱 뚫을 때 이 자리가 뭐가 된다 그랬죠? 고점이 낮아지고 직전 저점을 돌파하는 첫 번째 자리. 여기가 바로 이제 시세 초입이 되는 부분이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자, 트렌드 미드로 보면은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빨간색으로 다 바뀔 때 그때 이제 본격적인 추세가 나온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자,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표 추가하는 거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요거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차근차근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수 원리인데요. 자, 매수 원리는 자, 트렌드 미터가 전부 녹색이어야 됩니다. 자, 방금 제가 추가해 드렸던 거 있죠. 이 트렌드 미터가 전부 녹색. 제가 보니까 요게 단기인 것 같고요. 요게 중기, 요게 장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평, 중기평, 장기평의 각도가 다 세 개로 일치가 될 때.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추세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추세를 잡는 하나의 기준봉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스토캐스틱 모멘텀, 이거는 주가랑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이겠죠. 조금 더 빠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표를 활용할 때는 기준으로 잡아주는 그 지표 하나, 천천히 움직이는 지표 하나, 그 다음에 조금 비교적 빨리 움직이는 지표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두 개를. 아시겠죠? 두 개를 비교해서 보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메인으로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를 메인이 아니라 서브로 같이 보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타점을 잡을 때는 이거를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트렌드 미터가 전부 녹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토캐스틱 모멘텀 과매수 구간을 진입한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시세 초입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시세 초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빨간색이었다가 초록색으로 1차 바뀌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금 늦게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개가 동시에 지금 만족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스토캐스틱 모멘텀 과매수 구간을 첫 번째로 진입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위에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었고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라오는 자리가 딱히 없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이 시세 초입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눌림이 나오려면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줘요. 직전 고점 뚫고 그 다음에 위에서 뭔가 롤링을 하더라도 직전 고점은 반드시 뚫는 시세 초입의 첫 번째 기준봉에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 뒤에 우리가 눌림을 할 때도 조금 더 빠른 수익이 가능하고 조금 더 확실한 수익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전고점도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 구간은 조금 애매하고요. 이것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녹색, 두 번째는 과매수, 세 번째는 2차 진입, 요게 이제 1차 진입이고 요게 이제 2차, 그리고 마지막에 3차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4차랑 5차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약간 욕심의 영역이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 설명드렸죠? 이 추세는 1차, 2차, 3차, 4차, 5차, 보통 1파, 3파, 5파 이 안에서 대부분 나온다. 그 뒤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잔잔바리 파동들은 욕심의 영역이다. 왜냐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시세는 확실한 시세 초입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겠습니다. 그 이제 세 개가 또 빨간색으로 바뀌었잖아요. 빨간색으로 바뀌면 이 구간부터는 또 이 모멘텀 인디케이터 여기 RSI랑 좀 비슷하죠. 이게 이제 밑으로 여기 과매도 구간을 톡 뚫어주면 돼요. 근데 지금 과매도 구간을 뚫은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없어요. 그럼 진입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데 기다리니까 또 세 개가 뭐가 됐어요.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여기서부터 또 이제 보는 겁니다. 다시 뭐 할 때까지 시세가 과매수 구간을 진입을 할 때까지. 자, 근데 보니까 쭉 가다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죠. 그럼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세 초입이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성립됐죠. 지금 대략 보시면 저점이 높아지고 직전 고점을 뚫었잖아요.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랑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자리를 뚫고 자,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근데 그 중간에도 이제 뭐가 나왔어요? 중간에 과매도 구간을 들어갔다가 벗어날 때. 여기가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진입이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3차 진입이 돼요. 3차 진입. 손절은 직전 저점. 그 뒤에 올라가고, 그 뒤에 뭐 이렇게 추세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된다? 욕심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구간을 여러분들이 다 수익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세 초입이 가장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눌림을 줄 때가 가장 확률이 높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 수익이 나는 것이고 안 나오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서 진입을 아예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 앞에서는 우리가 뭘 들어가 볼 수 있죠?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는 내가 비중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뒤에서는 1,000만 원 똑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500이든 300이든 200이든. 자, 계약수를 따져보면은 내가 앞에서 10계약 들어갈 거 뒤에서는 3계약, 2계약 이런 식으로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구간이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건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과매수 구간에 진입. 아니 내가 이제까지 RSI를 과매수, 과매도 들어갈 때 무조건 안 돼도 과매도 들어가면 매수로 배웠는데 지금 여기서는 반대로 알려주네. 오히려 과매수 들어갈 때 매수 들어가라고 하고 과매도 들어갈 때 매도로 들어가라고 하네. 이건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이렇게 들어가라고 말씀드릴까요? 이게 무슨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박스권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추세 매매는 항상 과매수, 과매도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스권인지 추세인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이 지표 하나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시그널 하나에만 의존하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자, 쉽게 돈 벌려고 하면은, 물론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 이 파동의 원리, 시세의 원리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는 그래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하나만 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많이 아셔야 돼요. 맥디도 알아야 되고, RSI도 알아야 되고, 캔들도 알아야 되고, 이평선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일리어트 파동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잘 맞는 거를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3년 걸립니다. 2년에 3년. 이건 뭐다? 내가 아예 그냥 누구한테 안 배우고 그냥 혼자 매매하거나 아니면 그 유튜브에 찾아봤을 때. 물론 누군가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배우면 훨씬 빠르겠죠. 그 길을. 그건 이제 멘토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고.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든 지금처럼 아니면은 뭐 특정 뭐 강의를 들어서 드시든 간에 본인이 매매해보시면서 잘 맞는 걸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저는 처음에 그러면은 기법을 얼마나 배웠냐면 한 200개, 300개 배운 것 같아요. 기법을. 이걸 익힌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이건 먹히고 이건 안 먹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거하면서 본인만의 저만의 기법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뭔가 배워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표 하나만 맹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이 지표가 왜 나오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 아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한테 맞는 기법을 찾아가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도도 첫 번째로 트렌드 미터가 전부 적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죠. 그런데 자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줘? 모멘텀. 이 지표가 뭐가 나와줘야 돼요? 시세 초입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요 자리 밑에 보세요. 이미 과매도권 들어갔던 거 빼고 그 뒤에 올라갔다가 살짝 다시 떨어지는 요 자리 있죠? 여기서 뭐 하셔야 돼요? 여기가 무슨 자리니까? 시세 초입 자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자리는 시세 초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직 몰라요. 이게 진짜 매도로 바뀌었는지 매수로 바뀌었는지. 다시 직전 저점을 뚫으려고 하는 트라이가 될 때 그때 들어가라. 여기서 한번 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다가 떨어질 때 그때 2차 매도. 그 다음에 요때 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요때 그래서 뭐 떨어지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는 거 한 번, 여기서 떨어지는 거 한 번. 그러면 이 기법대로 들어갔다면 세 번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파동을. 이런 조정파동에서는 매수로 안 들어가겠죠. 1차, 2차, 3차 이거를 세 개를 다 들어갈 수가 있다. 아까 설명드렸던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를 설명드릴 때 메인에 컨버전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은 이렇게 시세 초입과 눌림목을 다 효과적으로 잡을 수가 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처음에 초록색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빨간색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 개가 초록색이니까요. 두 개가 다 빨간색이죠.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죠. 무조건 다 뭘로 바뀔 때까지. 자, 매도로 바뀔 때까지. 그 매수. 여기 빨간색이죠.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미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되고 나서 다시 뭔가 이렇게 밑으로 한번 뚫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그림 없이 그냥 찍고 당했죠. 이거 당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초록색 바뀌었고, 초록색 바뀌었고, 초록색 바뀌었고. 자,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갈 때,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된다? 여기가 시세 초입이 된다. 아시겠죠? 여기서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1차 파동이 이렇게 생각보다 시원하게 안 나왔어요. 이건 아직 안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한번 뚫을 때 한번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앞전에 추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시세 초입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시세 초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시세 초입이 안 나왔기 때문에 파동이 여기 한번 올라가는 거 수익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크게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밑에 손절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어쨌든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모든 게 다 초록색으로 바뀌고 나서 첫 번째 뭘 형성했는가 첫 번째 시세 초입을 형성을 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보셔야 돼요. 눌림이 나왔는가 이 두 가지 확실하게 배우셔야 된다. 이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제가 캡처한 건데 오늘 겁니다. 오늘 추세가 나왔던 건데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처음에 다 초록색이었습니다. 근데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뭘로 바뀐 거예요? 빨간색. 그럼 이 구간에서는 무슨 자리가 되겠죠? 매도가 아니라 뭐가 된다? 매도 준비 자리가 된다. 이거 설명드렸었죠? 지난번에.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세 개가 다 빨간색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뭐가 형성돼야 돼요? 뭐가? 시세 초입. 근데 시세 초입이 그 뒤에 이렇게 벗어날 때 안 나왔습니다. 근데 고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질 때.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더라도 비중을 많이 들어갈까요? 많이 안 들어갈까요? 이 자리에서는. 저는 비중 많이 안 들어가. 왜 많이 안 들어갈까요? 이 앞전에 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시세 초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세 초입은 제가 뭘 본다고 설명드렸죠? 요 스토캐스틱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그때 시세 초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시세 초입만 안 나오고 조정만 줬잖아요. 이럴 때는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맞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원래 비중을 10 들어갈 거를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5나 3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세 초입이 다시 나오는 요 시점부터는 비중을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불타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불타기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불타기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그냥 단순한 더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냥 불타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데 그거 진짜 계좌 깡통 찹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미 시세 초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나와요. 근데 고점에서 이미 내가 물량을 조금 들어가 놨어요. 근데 뭔가 이거는 이대로 끝나기가 아쉽다. 그리고 전고점까지 거리를 재봤을 때 손익비가 좋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기대값이 100만 원이면 내가 손실 볼 기대값은 5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뭔가 본인만의 데이터가 있고 본인만의 확신이 있을 때 이럴 때 불타기를 들어가는 거.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시세 초입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못 실는다. 근데 확실하게 전저를 뚫을 때, 시세 초입이 나올 때 본격적인 물량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첫 번째 이 부분 자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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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세 초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 초입이 딱 봤을 때 음봉 세 개가 다 바뀐 거죠. 세 개가. 근데 여기는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애매하다라는 제가 여기서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보통 한 요쯤 되잖아요. 전저 자 근데 그 추가적인 이렇게 RSI 저가를 탁 찍고 내려가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서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고 여기서 들어가더라도 얼마만 들어간다? 비중을 많이 들어가야 조금 들어가요.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전저를 뚫는 파동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런 파동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많이 못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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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다 바뀌었죠. 제가 이 시점부터는 그 뒤에 여기서는 전저를 찍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많이 못 들어갑니다. 왜 많이 못 들어갈까요? 여기서는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시세 초입이 안 나왔죠. 근데 그 뒤에 여기서 올라가는 자리가 나왔죠.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여기서는 두 계약, 세 계약 들어가요. 초보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여기서 샀으면 조금 더 먹었을 텐데 여기서 들어가면 내가 조금밖에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들어가지 생각하는 이게 초보자의 관점이고 고수의 관점은 달라요. 고수의 관점은 차라리 내가 조금 더 위에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추세가 나오기 시작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물량을. 이런데 애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식이든 코인은 다 똑같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고. 확실한 자리에 물량을 더 태우는 거지. 뭔가 내가 조금 더 쌀 때 살 걸 그냥 껄면서밖에 안 되는 거. 어쨌든 간에 못 사는 거잖아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또 못 들어가죠. 여기서 살 걸 이러면. 그게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높은 자리, 확실하게 낮은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물량을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한테는 있어야 된다. 자, 이 부분 빨간색 다 바뀌었습니다. 빨간색 바뀌었죠? 자, 바뀌고 나서 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세 개가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우전이죠. 여기서부터 바뀌었는데 그 바로 직후에 뭐가 나왔어요? 시세 초입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10개가 들어가면 저 같으면 10계약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살짝 조정을 줄 때 한 5계약에서 한 3계약만 왜냐면 이거는 시세 초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는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는 안 되죠. 왜냐 시세 초입을 이미 흘려보냈으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지표만 보고 매매하시면 큰일 난다는 게 이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또 떨어지면 이만큼 또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시세 초입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 거고 여기서는 시세 초입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더라도 조금 들어가거나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손절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세 개가 다 동시에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여기서부터 시세 초입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살짝 찍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 좀 비중을 실는 거죠. 이때 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자,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 구간은 완벽하게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바깥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이때 물량을 조금 더 실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찍었을 때 이때는 이제 물량을 들어가더라도 여기서는 10계약 들어갈 거 여기서는 3계약이나 5계약만 들어가겠죠. 왜냐? 여기서는 시세 초입이고 여기 시세 초입이 아니니까요. 1파, 2파. 자, 그 다음에 3파.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가려고 봤더니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땐 진입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뭘 봐야 돼요? 시세 초입.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많이 들어가면 돼요?
이 구간에서 많이 못 들어가죠. 왜냐? 그 뒤에 뭐가 안 나왔으니까. 이 RSI 저가를 찍은 게 안 나왔어. 요때는 10계약 들어가. 요때는 들어가도 2계약에서 3계약 정도밖에 안 들어가죠.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세 초입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자, 이 세 개가 다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이 자리.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세 초입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저가 찍고 RSI 저가 들어가는 이 자리. 여기에 바로 뭐가 된다? 시세 초입. 여기서 10계약 들어가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여기서는 이제 뭐 들어가요? 계약수를 3계약이나 2계약. 근데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그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개가 또 나왔잖아요, 동시에. 그럼 이때 3개가 나온 시점으로부터 뭐 하셔야 돼? 다시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진입 안 하고. 중간에 뭐 색깔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것도 안 되고요. 다 초록색이어야 돼. 근데 초록색깔 됐죠? 여기서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뭐가 나올 때까지. 시세 초입이 나올 때까지. 물론 여기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얼마나 들어간다? 3계약에서 2계약 정도. 여기서는 얼마나 들어가요? 10계약.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1계약 들어가고 여기서 0.3, 0.2 들어가고. 이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밑에서 또 올라갈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3계약에서 2계약. 근데 대부분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거꾸로. 여기서는 뭐 2계약, 3계약 들어. 여기서는 한 10계약 들어.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한 5분봉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15분봉 이렇게 분봉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자, 왼쪽 거를 5분, 오른쪽 거를 1분 이렇게. 자, 그러면은 5분이 더 길잖아요. 1분이 짧고. 그러면은 이 매수 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 초록 색깔 다 3개 나올 때 그때 쭉 기다렸다가 원래 이런 데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갈 수 있지만 1분봉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1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데나 이런 데가 자, 무슨 자리가 된다?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눌림 자리가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이 중간에 빨간 색깔 이거 있죠? 5분봉에서는 없었던 게 1분으로 보면 보입니다. 빨간 색깔 단기가 다시 초록색으로 바뀔 때 이때 한번 그리고 중간에 이 빨간색이 또 뭘로 바뀔 때 초록색으로 바뀔 때 이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이거는 5분과 1분을 같이 활용을 할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세 개가 초록색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자 어디서 들어갈까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런 데 있죠. 중간에 빨간색에서 뭘로 바뀔 때 초록색으로 바뀔 때 이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요? 이런 자리가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눌림목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5분봉을 활용할 때는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5분봉은 3개가 초록색으로 바뀌고 나서 시세 초입이니까 이때 들어가야 되겠죠. 이때 들어가고 눌림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눌림 한 번 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1분봉을 활용을 해서 들어가 볼 수도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뭔가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 근데 이 다이버전스는 추세가 서로 다르게 나올 때, 컨버전스는 같이 나올 때. 그 초보자분들은 다이버전스에만 꽂히는 거예요. 이 컨버전스는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이 초보자분들은 특히 이 컨버전스의 눌림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시는 연습.